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를 내놨는데 오히려 어떤 곳들은 가격이 막 불붙듯이 치솟아 버린 거죠. 완전 역설적인 상황이잖아요. 자, 오늘 이 현상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억 3천만 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딱 2달 만에 오른 가격입니다. 네, 2달 만에요. 2억 3천? 와, 이거 진짜 믿기 어려운 숫자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정부 규제가 이런 걸 막으려고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식히려고 만든 규제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불 끄려고 물 뿌렸더니 알고 보니 기름이었던 셈인데. 자,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이 역설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내놨던 그 해결책, 15대책이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대책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냥 서울 전체 부동산 거래에다가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 과열된 시장 열기를 단번에 식히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진짜 강력한 카드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시장이 식히는커녕 오히려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요. 자, 바로 이 지점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규제를 했으니까 전체적인 거래 건수 자체는 줄어든 게 맞아요. 이거 효과가 있었네? 싶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가격은 안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 무려 48주 연속으로 오르는 진짜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상승세를 이끈 주도주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동작구, 성동구, 그리고 서초, 송파구, 우리가 흔히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바로 이 지역들인데요. 여기서 그냥 폭발적인 상승세가 터져 나온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럼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2억 3천만 원, 바로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가 2달 만에 오른 가격이었고요. 성동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보세요. 뭐 1억 5천, 1억 1천, 그냥 억소리 나게 올랐습니다. 이 데이터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규제가 오히려 특정 지역의 가격 폭등에 불을 붙인 셈이라는 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시장 반응이 나타났던 걸까요? 정부가 의도했던 건 이거였어요.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좀 끌어내리자. 근데 실제 한강벨트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시장 안정은커녕 공급 부족이 나타났고 가격 하락은커녕 가격이 폭등해버렸죠. 규제가 공급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니까 오히려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버린 거예요. 의도와 결과가 정말 완벽하게 뒤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현상을 딱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그냥 잠겨버렸다는 뜻인데요. 규제 때문에 집 팔기가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또 집주인들은 이거 더 오르겠는데? 하면서 매물을 썩 거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상황이 더 와닿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수 문의가 좀 줄긴 했는데 매물은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요. 그냥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딱 이 말 그대로인 거죠. 살 사람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팔 물건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집주인한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물론 이 매물 잠김 현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든요. 규제가 없는 곳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있었고요. 또 대단지나 역세권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거웠죠. 거기다가 재건축 같은 개발 호재,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심리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가격 상승이라는 불길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매매 시장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가 마치 도미노처럼 고스란히 전세 시장으로까지 번져나갔거든요. 0.14%,
이 숫자는 서울의 주간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요.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매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 불씨가 그대로 전세 시장으로 옮겨붙은 겁니다. 전세값도 계속해서 불안하게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바로 전세 매물도 심각하게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파니까 당연히 전세로 나오는 물건도 줄어들 수밖에요. 결국 매매 시장의 공급 부족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진 규제라 하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높은 시장에서 공급의 길을 인위적으로 꽉 막아버리면 오히려 시장을 비틀어버리고 가격을 폭등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이 주택가격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공급을 옥죄는 이런 부작용 없이 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